네,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진짜 많아요. 이 오해를 제가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 주변 지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매도가 3월 달에 재개될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이거 관련돼서 뉴스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주가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제한돼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제가 일부러 날짜를 지어봤습니다. 요 어딘가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언제 금지됐는지 혹시 캐치하시겠나요? 자, 요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구간은 요날 발표가 됐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이날 발표됐고 공매도 금지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 같지만 최근에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매도 금지를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싹 뺄 생각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이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뭐 이번 거는 발표 자체도 좀 이례적이었어요. 일요일날 발표가 났었거든요. 이날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이고 일요일날 발표하고 주가가 뽕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날입니다. 11월 6일 날입니다. 23년 11월 6일 날 개인들이 콜옵션을 484억 원을 매수했어요. 이게 파생상품 거래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부터 데이터를 봤을 때는 2000년 이후 25년 됐죠. 25년 사이에 개인이 콜매도를 매수한 금액으로 따지면은 최대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팔았잖아요. 이 시각 차이예요.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게 주가에는 개인들은 엄청나게 긍정적일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는데 전형적인 파퓰리즘이에요.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공매도 금지하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 콜옵션 투자한 사람 돈 벌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게 보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길게 보면 올라왔는데 요 날이 만긴 날이었어요. 요 날이 만긴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콜옵션에 투자했던 약 500억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엄청난 손실을 봤다.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1년 반 만에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데 과연 공매도 금지하고서 주가가 올라갔었느냐? 라고 본다면은 올라갔었지만 내려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거꾸로 공매도를 금지해서 올라갔었다가 공매도를 재개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진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물론 이날 올라갔던 거는 공매도 금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주가가 빠졌지만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자연스러운 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3월 달에 공매도로 주가가 빠질 것 같은 기사들, 뭐 L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리스트긴 하던데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빠질 것 같은 종목 리스트를 보고서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흉인가라는 거. 뭐 이거 강한 확신 갖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쭉 돌려보자는 거예요. 20년 정도 되죠. 20년 동안에 공매도 금지를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2번 정도는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서브프라임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서브프라임으로 주가가 빠진 거죠. 공매도로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브프라임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이때 양적 완화했잖아요. 뭐 헬리콥터 밴이라고 막 금리 제로 금리하고 미국 국채를 연준에서 막 사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주가를 부양했던 거잖아요. 또 한 번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주가가 빠지는 거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올란다는 경험칙을 얻으셨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하고 경기 부양해서 주가가 올라온 거라고 보는 쪽이 맞지 공매도를 금지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시점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공매도 금지를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했고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여전히 공매도 금지라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생각은 자유니까. 네. 그리고 한 번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유럽 그때 뭐였지? 피그였나요? 뭐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였나? PIG, 이탈리아, S가 스페인인가요? 그 위기 때 공매도 금지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아니더라도 주가 튄 사례들 많아요. 이때도 공매도 금지 안 했는데도 주가 튀었잖아요. 이때도 공매도 금지 안 했는데 주가가 튀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공매도 금지가 없었지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공매도 금지한 시점을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정부가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놨던 거고 여러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사람들이 경험칙상 그렇게 가지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공매도 금지 아니더라도 주가 올라갈 경우는 많단 말입니다. 거꾸로 나아가서 관계 당국이 주가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매도 제기하니까 이게 주식시장 진정 목적인가? 물론 글로벌하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야 어느 나쁜 놈이 공매도 금지인데 공매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내놨던 공매도 금지 자체가 속빈 강정이었다는 거예요. 24년 11월 5일 일요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공매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거든요. 뭐 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를 구분하는데 원래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만 하게끔 법에 돼 있었어요. 근데 불법적인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적발하고 처벌한 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은 단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익 공매도는 허용한다라고 부칙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목적과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데 수익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밀어서 빼버릴 거야. 라고 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겠죠. 자, 근데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 자체는 수단일 뿐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예상해서 공매도 할 수도 있고요. 주가를 밀어 빼버리려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수익 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이용하면 주가를 밀어서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공매도만 금지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빈 강정이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해요, 우리는. 선물 매도는 뭐죠? 선물 매도?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무진장 팔아가지고 시장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풋옵션 매수는. 풋옵션을 매수한다고 시장을 뺄 수는 없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풋옵션 막 사면 시장 빠집니다. 뺄 수 있어요. 도이치초크. 2010년도에 있었던 도이치초크 때 보면은 도이치가 풋옵션을 사놓고 물론 그 전에 매매가 있었어요. 차익거래라는 명목으로 현물을 사요. 주식장에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해놔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오다가 11월 11일 날 동시효과에 모두 매도 주문을 낸 거예요. 알려진 바로는 당시 매도 금액이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현물 2조 원을 팔면은 현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싸게 팔면 손실이잖아요. 하지만 풋옵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이치와 관련된 사람은 그걸 만회하고도 큰 수익이 났던.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많이 사면은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현물까지 갖고 있다면 수익까지 만들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식 선물 매도는 어떤 거냐? 주식 선물 매도랑 공매도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유동성 공급자의 활동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주식 선물 매도가 왜 공매도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주식 선물을 계속 팔아.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면은 현물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데 선물 가격만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에 괴리가 생겨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하는 주식 선물 LP가 나오는 거죠. 주식 선물이 현물보다 많이 싸니까 주식 선물을 사는 대신에 현물을 공매도 해줘요. 유동성 공급자가. 아까도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주식 선물을 매도해서 현물 대비 주식 선물 가격이 내려가면은 유동성 공급자가 주식 선물을 매수하는 대신에 현물 공매도 주문을 내요. 그러면은 선물은 사니까 선물은 올라오려고 할 거고 현물은 공매도를 하니까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합쳐져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유동성 공급자가 매매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금 누군가가 선물을 팔아서 내려가면은 유동성 공급자가 다시 주식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식 선물을 막 팔면은 그게 결국은 공매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공매도 제기 영향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공매도 제기 영향. 자, 공매도 할 만한 사람들이 파생상품 매매 못 할까요? 네, 공매도 할 정도 되면은 파생상품 매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몰라서 안 할까요? 네, 파생상품을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파생상품을 못해서 못하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을 빼면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새롭게 등장할 매매 세력들은 그렇게 큰 세력들은 아니에요. 공매도와 파생상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많은 개인들이 진짜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공매도가 쉽다라고 생각해요. 공매도로 돈 벌기 쉬울까? 생각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공매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야 걔네 돈 많으니까 그냥 밀어가지고 팔아 제끼는 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돈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주식을 막 사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주식을 막 사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주식을 막 팔아서 밀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사서 올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또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
작전 세력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작전주 없냐 이러시는데 주식을 사서 막 위로 끌어올리는 거나 주식을 막 팔아서 인위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사람이나 인위적인 시장 조작 세력들이고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막 사서 올리는 사람들은 약간 부러워하고 찬양하면서 공매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업틱룰이라는 게 존재해요. 업틱룰. 업틱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 체결가 아래로 공매도 주문을 못 내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주식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공매도 돈이 들어요. 차입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공매도가 주식을 아까 차입 공매도라 그랬잖아요. 주식을 누가 공짜로 빌려주나요? 돈 받고 빌려줘요. 이자 받고 빌려주는데 통상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은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서 주식 대여로 돈 버는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못하게 됐거든요. 국민연금이 1년에 주식 빌려주고 벌던 수수료 수입이 한 100억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벌어요 지금. 이거 못 벌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매도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하니까 국민연금에서 주식 못 빌려주게 한 거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당 칭찬하고 반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든 야든 국민들이 공매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소시키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편승한다. 그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식을 빌리는데 차입 비용이 발생하고 얘기가 샜는데 코스피 200 종목들은 주식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자가 되게 싸요. 그래서 빌리기가 쉬운데 코스피 200 이외에 좀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식 빌리는데 되게 비싸요. 뭐 10% 기본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뭐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기억나고 몇몇 사례들 이거 주식이 빠질 게 너무나도 확실히 보이는 경우에는 차입 비용이 25%씩 올라가기도 해요. 공매도로 돈 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선물이 훨씬 쉬워요. 선물이 훨씬 쉬워요. 그냥 주식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선물로 매매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과거 시장 영향을 들이민단 말이에요. 과거에 공매도 금지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 재개하고 주가가 빠졌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공매도 금지했던 사례가 최근에 4번 있었고 재개했던 경우는 3번 있겠죠. 이번에 아직 재개를 안 했으니까 그 시점에 보면은 확실한 건 공매도 금지하는 시점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도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주가 하락에 의한 반등인 거지 공매도로 인한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과연 원인이 공매도 금지일까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매매는 여전히 가능하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지수 선물 팔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과거 시장 영향만 가지고 이번 공매도 재개했을 때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보는 건 좀 잘못된 생각 같고요. 과거와 다른 현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 2008년도 이럴 때는 주식 선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물론 ELW를 비롯한 옵션 상품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건 되게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식 선물이 생겼었어요, 중간에. 근데 주식 선물이 처음에는 50종목만 커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주식 선물 시장이 커져가지고 거래소 종목 200개, 코스닥 종목 50개, 이게 코스피 100이랑 정확히 겹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종목 기준으로 250종목이 있고요. 주가 지수 선물도 코스피 200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종목을 커버하지 못하지만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커버 비중이 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미칠 영향 없겠냐? 단기적으로. 일단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폭락은 없었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그냥 하루에 10%도 빠졌잖아요. 그때 공매도 가능했나요? 공매도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 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공매도가 금지돼서 공매도가 불가능했지만 선물 매도와 주식 선물 매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폭락의 영향을 파생 상품에 미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개별 종목에 미칠 영향이 있겠지만 과연 공매도 재개가 나쁜 건가? 좀 고민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고민해봐야 되냐면은 이로 인해서 전환사채 발행 비용이 올라가요. 공매도가 금지되면. 아까 제가 주식 선물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 선물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없는데 주식 선물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이랑도 조금 연관이 돼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환사채가 인수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면 주식 바꿔가지고 판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은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확정시켜놔요.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온 다음에 이 팔았던 주식을 전환사채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청산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면 전환사채 발행이 좀 어렵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매집 작전은 좋은가?
주식 사가지고 올렸던 뭐 최근에 뭐 SG 사태라고 부르나요? 그런 것처럼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끌어올려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사례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을 사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털고 나가는 이런 작전들. 이런 작전들은 놔둬도 되고 공매도는 금지하는 거. 이것도 웃긴 것 같고요. 자,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징계 수위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저는 무차익 공매도는 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근데 실무단에 가면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지엽적인 얘기라서 다음에 또 다룰 게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징계를 높이면 되지 과연 차익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럼 나아가서 이거를 공매도를 제기한다고 해서 뭐 공매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 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제 오늘 영상에서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팔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롱숏 같은 거 개인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 올렸던 영상인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가 역전됐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SK 하이닉스 주식 선물을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거, 돈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종목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이거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단순하게 공매도만 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롱숏을 많이 해요. 섹터 간 롱숏이라고 해서 좋아 보이는 뭐 반도체를 사고 안 좋아 보이는 백화점을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한 섹터 안에서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고 안 좋아 보이는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개인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꼭 공매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 대비해서 전략도 생각해보고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가지실 필요 없고 좀 마음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지난 영상 가볍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랑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블랙먼데이 날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공매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신한투자증권 LP부서에서 1,300억 손실을 입은 건데 주가가 빠져서 손실을 입은 건지 신한이 팔아서 주가가 빠진 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